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을 이제 곧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기시다가 미국 캠프 데이비스 회의에 참석하고 와서 후쿠시마 어민들과 만났고 드디어 내일 방류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게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쌓여있는 제염토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도 끝도 없이 나오는 제염토를 더 이상 쌓아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 귀향을 재촉하면서 제염토를 처리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제염토는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묻어 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토론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후쿠시마 그 앞에 환경에 라는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제염된 토양을 어떻게 재생 이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모임입니다. 벌써 9회째의 개최로 이래부터 꾸준히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포럼이다라고 발표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그동안의 논의를 결론 내리고 이제는 여론 홍보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니시무라 아키히로 환경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제염토를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니시무라는 현재 후쿠시마현의 제염토가 도쿄돔의 11배가 넘는 규모로 쌓여있다. 국가는 4분의 3을 전국의 공공공사에 사용할 방침이다. 2045년까지 후쿠시마현 밖에서 처분하기로 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는 토론은 그만하고 밀어붙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부터 후쿠시마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염토는 대부분 후쿠시마현 이외 지역에서 최종 처분하겠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환경상이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다니면서 제염토를 일본 전역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에도 각 지자체장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조금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제염토를 인근 지역에 가지고 오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염토에서 계속 방출되고 있는 방사능 위험입니다. 제염토는 상당히 많은 방사능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결국 제염토에서 현재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 등에 의해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경우입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공기를 흡입하면서 내부 피폭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빗물 등에 녹아서 지하수에 방사능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식수 등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소, 돼지와 같은 가축도 섭취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토양에서 식물이 뿌리를 통해 빨아들이게 되고 야채의 형태로 섭취하게 될 경우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모든 우려가 기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나오는 야채와 소고기 등의 방사능 검출이 기준을 어기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니시무라 환경상의 발언에 대해 일본인들은 여전히 강력히 반대합니다. 니시무라 자택의 앞마당에 쌓아두라는 비난부터 의원들 자택과 국회의사당과 총리관저에 사용하라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염토를 가지고 의원들 주택을 재건축해서 생활할 것도 제안합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도쿄전력 지사 건물에 먼저 사용하라는 비난도 많습니다. 특히 정말 제염토가 안전하다면 왜 후쿠시마현에 그대로 두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합니다. 안전하다면 후쿠시마현에 그냥 두고 거기에서 농사도 하고 집도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하니까 찜찜한 것은 우리 같이 나누어 사용하자라는 식이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니시무라 환경상이 공공공사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확한 사용공사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사용하면 절대 통행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도로공사에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공사 장소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민센터나 공공아파트에 사용된다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많은 일본인들은 제염토가 사용되는 공사 현장을 밝히도록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현 이외 지역의 일본인들은 제염토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은 제염토를 후쿠시마현 이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2045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약속을 2015년에 한 상황입니다. 현재 후쿠시마현 전체 59개 시정촌 중 52개 지역의 임시저장 장소에 제염토 포대가 흉물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 일부 사유지에도 무조건 쌓아두었고 나중에 일본 정부가 토지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제염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지만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실제 현재 후쿠시마현 원전 인근 지역에서는 제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염토는 길거리에 쌓여 있으며 많은 지역이 아예 제대로 된 제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부흥거점이라고 불리는 특정 부흥재생거점 지역인 6개 시정촌에서는 아직도 제염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귀환곤란구역으로 불리는 7개 시정촌은 자택을 개별적으로 제염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어느 정도의 오염토가 나올 것인지 완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원전 인근 지역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제염토가 나오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검출과 제염토 문제는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화 출발지로 선정된 제이빌리지에서 방사선 고설량 지점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현에서 상주를 하면서 많은 지역을 검사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원전 사고를 해결한 부흥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화봉송의 도로 곁에는 정화되지 않은 토양과 숲들이 많았고 여전히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전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등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아즈마 경기장 바로 옆의 숲은 아예 제대로 된 제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린피스는 성화봉송자와 선수들은 공기 중에 방사능을 흡입하게 된다는 고발 의견도 했습니다. 당시 제염토에서 나온 방사능이 공기 중에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위험한 도박은 전부 후쿠시마가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지역이 방사능 노출 허용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갑자기 방사선 노출 허용 기준을 연간 1시버트에서 20시버트로 20배로 높여버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여행 안내 책자에서 후쿠시마현에서 위험한 지역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아베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갔던 주민들의 후쿠시마 귀환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원전 인접 지역인 오쿠마정에 내렸던 피난령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귀향 허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에 있는 나미해정, 후바타정 등의 마을은 모두 대피령이 떨어졌고 20km 반경 밖이라도 이타테촌 같은 경우에도 1개월 내 주민 전원 피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돌아가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12개 시정촌으로 이사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을 지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곧 다가오는데 해외에서 기자들과 관람객들이 방문하며 폐허가 되어 있는 후쿠시마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베 정부는 원전 인근 마을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에게도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원전 가까운 곳에 이사오면 가족 동반 시 120만엔, 1인 가구 80만엔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제염토가 쌓인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최대 400만엔을 지급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전 인근 마을에 이사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제염토 문제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과 다른 지역 간 심각한 분쟁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뽀족한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도로에 깔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건축에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